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가 제가 임신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임신하면서 겪었던 몸의 변화, 그 다음에 뭐 임신을 어떻게 알았는지 등등 해서 저의 임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. 뭐 예비 이제 임산부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정말 뭔가 몸이 크게 아픈 듯이 엄청나게 아팠어요. 막 그냥 몸이 총체적으로 아픈 거 있잖아요. 몸살처럼 그렇게 총체적으로 아파서 출근을 일단 못했었고요. 그래서 막 약을 엄청 먹었어요. 아프니까 임신일지 모르고. 그런데 생리도 조금 밀리고 혹시나 싶어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줄이 나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남편 반응이 어땠냐면은 남편한테 그냥 아마 띡 보여줬지? 그냥 이렇게 남편한테 띡 보여주니까 남편도 그 2줄만 보고 서프라이즈 당해가지고 완전 놀래가지고 테스트기를 해갖고 나왔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게 너무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뭔가 왜 보통 막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. 막 서프라이즈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저 스스로한테 서프라이즈를 당해가지고 누군가를 지금 서프라이즈 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. 그래서 우와 막 이런 반응 없었고요. 그냥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임신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임신 알게 되고 나자마자 제일 걱정됐던 거는 제가 아파가지고 먹었던 그 몸살 약들 막 설사 나오니까 설사 멈추는 약 먹고 막 몸 아프니까 막 그런 몸 아플 때 먹는 뭐 이렇게 그런 약 진통제 이런 것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 약을 먹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. 아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불안에 되게 시달렸어요. 막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약을 먹어가지고 아기가 이제 어떻게 안 좋아지니 많이 막 하는 그 인터넷 글들을 엄청 보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찾아보시지 말고요. 너무너무 불안하면은 내원을 하셔가지고 먹었던 약이랑 뭐 복용 기간 이거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저 약도 막 몸살 약도 먹고요. 막 설사 멈추는 약도 먹고요. 막 이러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마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미 지난 일이니까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6주 때 병원을 방문을 했고요. 2018년 7월 12일에 자두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. 그때 남편의 반응이 남편이 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. 이 사람이 눈물이 없어요. 진짜 메마른 사람이거든요. 드라이 건조해. 근데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저는 누워있고 남편이 옆에 서 있는데 저희 남편의 눈이 되게 크잖아요. 근데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. 막 이러는 거예요. 그 큰 눈에 막 눈물이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이 눈물을 울컥하는 걸 보니까 저도 울컥했는데 거기서 울면은 너무 좀 진부한 전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오빠를 막 놀리면서 막 운대요 막 하면서 남편의 눈물을 다시 쏙 들어가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저는 작은 동네 병원을 그냥 의원을 갔거든요. 여성 의원을 가가지고 너무 초기라 가지고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초음파 기구가 있어요. 그걸 이제 질 속으로 삽입을 해가지고 질 초음파로 해서 아기 집을 확인을 했고요. 보통은 그렇게 주수가 낮으면 질 초음파 많이 하고 주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뭐 TV에서 봤던 것처럼 배 위에다가 젤을 뿌리고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보는 형태의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가시면은 또 혈액 검사랑 자궁 경부암 검사 이 2개를 받아요. 그래서 자궁 경부암 검사는 그 일부를 채취해가지고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고요. 혈액 검사는 말 그대로 피를 2번 뽑아요. 2통 이렇게 2통을 뽑아가지고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.
그리고 저는 갔을 때 바로 아기가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나오려면은 8주 정도 돼야지 예정일을 맞출 수 있대요. 그래서 8주니까 2주 뒤에 방문했을 때 예정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. 임신 후 첫 증상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임신 전체 주기로 봤을 때 조금은 무난한 임신 기간을 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 저랑 같이 임신을 했던 가까운 친구 2명이 있거든요. 한 명은 언니고 한 명은 동갑 친구인데 한 명 언니는 정말 몸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임신 기간 내내 침대에 있어야 하거나 생활에 이런 제한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모두 다 막 걱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 나머지 저랑 동갑인 친구는 임신 기간 내내 소양증을 앓았어요. 소양증이라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엄청 간지러운 거예요. 막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인 거거든요.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과 그 다음에 피부가 이렇게 두껍게 각화되면서 빨갛게 달아오르는, 그리고 이제 성인성 여드름 나고 이런 피부 트러블이 얼굴에 엄청 심해서, 원래 그 친구가 피부가 진짜 깨끗했던 친구인데 임신 기간 내내 친구는 그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. 좀 임신 기간을 어렵게 보낸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순탄한 과정을 보냈는데요. 그래도 저도 임신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배가 저도 간지러웠어요. 뜨는 것처럼 간지럽다고 해야 될까요? 표면이 간지러운 게 아니고요. 배 껍데기와 그 내장과 그 사이 어딘가가 간지러워요. 긁을 수가 없어요. 간지러운데 긁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어딘가가 간지러우니까 그 내부잖아요. 그래갖고 막 간지러워갖고 그때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입덧이 조금 있었던 편인데요. 비린 냄새를 맡거나 이러면 또 그냥 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없는데 그냥 식욕이 짜게 식어요. 제가 진짜 잘 먹거든요.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음식이 먹기가 싫었어요. 그냥 모든 음식이. 제 앞에 연어 초밥을 갖다 놔도 저는 먹기 싫었어요. 심각한 거 아닙니까? 심각한 후유증 아닙니까 이거? 그때 남편이랑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뭐 애기야 제 몸에 있는 걸 이미 있는 영양소를 애기는 가져가겠지만 저는 그러면은 축적돼 있는 영양소를 잃는 거니까 빨리빨리 채워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남편한테 있었는데 뭘 먹지를 않으니 굉장히 답답했겠죠. 그래가지고 그때는 거의 못 먹었어요. 그렇게 못 먹는 게 한 달 정도 유지가 됐어요. 그러니까 살이 임신 중인데도 자연스럽게 계속 빠졌습니다. 상처 받아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